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41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2,000명을 밑돈 수치지만 좀 많죠. 자, 50일 넘게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도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추석 연휴를 지나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곧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최근에 주중에 한두 번 정도가 2,000명 좀 넘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2,000명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걸까요? 다행히도 안정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200명 넘어가면서 추세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때는 한 2,500, 3,000도 가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다행히 그렇게 고점이 많이 높아지지 않고 또 주말 되면은 예상한 바와 같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지루하게 오래돼서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그래도 미세한 조정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이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만큼 지금 이제 좀 누르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감 정도다, 위드 코로나 가야 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갑니다. 근데 지금 추세는요. 최근 질병청 발표에 의하면은 위중증 이완율, 즉 100명이 걸렸을 때 그중에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의 비율을 봤더니 2명이 되는 겁니다. 100명이 병에 나면 코로나 걸리면 2명 혹은 최근 자료에는 3명까지 위중증으로 가는 건데요. 예. 위중증은 말은 우리가 위중증이라고 하지만 고용량의 산소를 쓰고 그 힘든 날들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들은 그 죽음의 공포, 그다음 숨이 빨라가지고 막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 힘듦,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또 인공 호흡기라 그래서 기계호흡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 보면 서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충격, 정신적인 충격을 안고 퇴원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그중에 10분의 1은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중증 이완율을 낮추지 않으면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동안 많이 알았던 독감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 입원해가지고 산소 치료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네요. 없잖아요. 예. 제가 수십 년을 봐도 독감으로 직접 입원해서 제가 인공호흡기를 달아본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까지 다 우리가 숫자에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2명이 산소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다행히 그러는 이제 이 숫자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세고 전체 숫자가 안정이 되면 위중증 이행률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델타가 이제는 거의 갈 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델타에서 그전 바이러스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전파를 일으키는 일은 또 심한 병을 일으키는 것은 보기는 이제 조금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에 대해서는 더 낮춰야 한다. 낮추려면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치료제는 요원하기 때문에 백신에 기대는 수밖에 없고 전체 발생자를 숫자를 줄이면 위중증 이행률이 똑같다 하더라도 숫자가 줄어드니까 전체 발생자 숫자를 더 줄이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지금 같은 확산세에서 우리 의료체계, 병상을 포함해서 의료체계가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준중환자실하고 중환자실 두 개로 나눠서요. 준중환자실이라는 것은 중환자이되 좀 가벼운 중환자들, 그러니까 산소치료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 400여 병상이 준중환자실로 배정이 돼 있고 중환자실은 800여 병상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넉넉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 1%에서 1.5%로 올리는 중환자실이 더 이제 배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단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더 올라가면 숫자가 더 올라가면 전체적인 숫자가 더 올라가거나 지금 한 1,700명 평균 나오는 숫자가 너무 오랫동안 꾸준히 1,700명이 나오면 양산이 계속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미리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의사나 간호사들은 정말 몸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게 지금 유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상태 버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인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도적 보완은 초기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계속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33.4%. 근데 이제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명절 때 고향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낮아지진 않고 있는 상황에 감염 경로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고 이번 추석 때 그럼 이 지금 분위기로는 고향길 허락이 될까요? 작년 추석도 그렇게 보냈죠. 금년 설도 이렇게 보냈죠.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희망은 이번 추석 자제가 마지막 추석일 거다라고 희망은 하는데요. 예. 저는 지금 자꾸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뭐 하니까 이번에 그 백신을 완료한 사람들 가족들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의 가족 간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하는 지금 네. 이제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나왔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지금의 접종 진행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시기에 지점이 적절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퍼센테이지는 오롯이 정부와 국민에 달렸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는 10월 말까지 적어도 한 3,600만 개 혹은 4천만 개 정도의 두 번에 해당하는 백신 양은 확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한테 달린 거죠. 얼마나 기꺼이 백신을 맞을 것이냐라는 게 달려 있고요. 80%, 90%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화 됐지만 그 수치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수치 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중증화 이완율이나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약간 풀면서 갈 수 있겠고 그 수치에 달성했더라도 만일 이런 지표들이 납부되면 결코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제 계산으로는 델타에 대한 그 소위 재생산 지수가 지금 이 질병청에서 발표한 것은 한 3.0 정도를 추정을 하고 그때쯤 되면 3.0까지는 떨어지겠다. 지금 3.0은 훨씬 높습니다. 네. 이제 추정하고 한 것인데 그때 가서 만일 3.0이 훨씬 넘어버리면 풀었을 때 바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바로 이제 전파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계속 추세를 봐가면서 이만하면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같이 얻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그 주의 90% 넘게 차지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2차까지 맞아도 좀 불안하니까 3차 접종이 필요하지 않느냐,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도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차 접종 부스터샷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할 분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백신도 늦고 뭐 많은 게 늦었지만 또 그만큼 앞서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8개월째가 되는 순간 그 부스터를 맞자라는 얘기가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됐죠. 예. 그 얘기는 매달 항체 검사를 쭉 하면서 감염 걸리는 걸 보다가 8개월째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6개월까지는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력인 아스트라제네카도 6개월째에 세 번째 주사 즉 부스터를 놨더니 항체가 굉장히 올라갔다. 예, 그래서 6개월째 될 때는 맞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예. 얀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얀센도 6개월째 했더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런 기준으로 보면 화이자, 모더나 기준으로는 한 8개월째에 아스트라 얀센 기준으로는 6개월이 도래하면 두 번째 맞고 6개월째 되는 날에 세 번째 샷을 접종을 부스터 접종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도 이제 5월 말에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네. 11월 말쯤 되면 한 번 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세 번째 예방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1차 접종 그러니까 아예 백신 접종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건강하고 내가 자신이 있고 또 병에 걸려도 뭐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겁나지 않다. 그런 분들은 백신을 사실 맞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네. 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이제 사회가 지금 거의 마비가 돼 있는 상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꼭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의 직장 동료,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맞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뭐 어제 질병청 발표도 났지만 20대, 30대, 40대에도 위중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만 20대 젊어도 자기 자신의 몸의 면역이 평소에 남들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병이 나기 전에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하고 자동차 탈 때 다 안전벨트 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사고 안 나지만 예방을 하듯이 안전벨트 하듯이 백신도 이번에는 정말 이번엔 꼭 한번 맞고 같이 한번 가보자. 네. 그래야 80% 90%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mRNA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맞고 나서 부작용이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심근염, 심낭염 이런 증상이 혹시 내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많은 그 방역 당국에서 안내를 했지만 딱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어디 가지 만약에 내가 갔던 그 백신 맞았던 병원이 좀 거리가 멀면 어디 병원 가야 되지? 그 병원은 너무 먼데 이런 생각도 들겠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호흡기내과를 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백신 맞고 나서? 아니요, 그냥요? 옛날부터. 예. 대부분은 신경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 괜히 가슴이 아픈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우선은요.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제일 가까운 의원을 가십시오. 예. 동네 의원을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가슴이 아프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백신을 맞고 며칠이 됐는데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프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의사들도 깜빡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제 시설이 있으면 뭐 심전도도 찍어보고 진찰도 하고 하다가 그래도 본인이 이제 보는 전문 과목이 아니다 그러면 가까운 이제 준종합병원 이런 데 가겠죠. 네네. 예, 그러고 안 되면 대학병원 가면 되고요. 진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예, 기기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제 처음에 빨리 발견해서 잘 안정을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낭염인 경우에는 뭐 물이 차있으면 물 빼면 되는 것이고 네. 하는 거라서 그렇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가도 그리 심한 응급은 아니다. 정말 내가 숨이 정말 답답하고 그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통증이라든지 숨찬 증상이 있으면 큰 병원 응급실을 가셔야 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냥 좀 아픈데 어떡하지 할 때는 가까운 데 가서 진료를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옳겠다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예. 편해지네요. 네. 예. 접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백신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지만 몸속에 이제 주입을 해서 항체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라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필요성에 있어서 부스터샷을 맞아주는 것처럼 이후에도 또 맞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도 회복되고 나서는 반드시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은 물론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병에 나은 과정이 자기 항체가 충분히 생겨서 나았을 수도 있지만 네. 항체는 별로 없는데 우연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바이러스 병들은 저절로 좋아지는 병들입니다. 물론 항체가 생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와서 조금 위력을 발휘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주는 우리가 균질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양과 어떤 질의 스파이크 단백질 많이 알죠. 거기를 공격하는 어떤 질의 항체를 제대로 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중에는 다시 안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걸렸던 사람들도 반드시
일정에 따라서 맞아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요. 예. 한번 걸린 분들은 사실 그만큼 약한 분들이에요. 네. 예. 안 걸린 사람도 있거든요. 예. 노출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맞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요. 인과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나 또 안타깝게 사망하셨어요. 인과관계는 어떻게 밝혀질까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암이고요. 그 암이 생기는 것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몸에 폐암이 생기는 것도 몇 년 동안 생기는 거거든요. 다 암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암만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한 20일 만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안에 돌연변을 일으켜서 그것이 막 암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만은 네. 물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철저히 밝힐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